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관계 리모델링 클래스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이렇게 환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40년 이상 이제 부부들을 이렇게 많이 상담도 했고, 또 대학교에서 이게 부부에 대한 강의도 하고, 또 이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움을 드리고자 부부관계 리모델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클래스에 오신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와주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다면은, 저는 현재 성신여대 심리학과 이렇게 명예 교수로 있고 그렇지만, 한국 및 미국에서 임상심리 이렇게 전문가, 임상심리 전문가라면은 뭐 이렇게 각종의 이렇게 그 심리적인 문제, 심리 상담, 우울증, 부부 문제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부부의 이 성에 관련된 이렇게 치료도 이렇게 전문하고, 특히 저는 부부 이 대화에 관련돼서 지난 한 30년 넘게 이렇게 대화 이게 지도자도 훈련하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동 및 청소년도 제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고, 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좀 긴장을 푸시라고 이렇게 유머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고 그래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볼까요? 이게 결혼 전에 이렇게 남자는 너무 좋다.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여자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거 왜 묻는 거야?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기회 있을 때마다 해줄게. 당신 나 때릴 거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믿어도 돼. 그런데 결혼 후면은 이걸 반대로 읽어가면 됩니다. 당신 나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기회 있을 때마다. 당신 나 매일 키스해 줄 거야. 뭐? 도대체 그딴 건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당신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좋다. 제가 이런 거 이렇게 보여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참 많이 웃어요. 여러분도 아마 좀 긴장 풀고 웃어보세요. 그런데 좀 씁쓸하죠. 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 강의 내용은 이제 부부 관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은 정비해 가면서 타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결혼을 지금 몇 년이나 타셨어요? 어떤 분은 뭐 5년 타신 분, 10년 타신 분, 뭐 이렇게 넘어가신 분 있겠지만 그동안에 정비 한번 해보셨어요? 자, 그러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부부 관계도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이유, 특히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부부들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이제 이혼을 갖다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혼하는 이 부부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리겠고, 건강한 부부들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또 이제 그렇게 되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결혼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려면 어떤 분야에서 해야 되고 어떤 대책이 있는가?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상 여러분에게 접근할 겁니다. 저는 그냥 이 부부들이 사랑해야 돼, 뭐 애정을 가져야 돼, 이제 이거는 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제일 강조하는 거는 부부 대화 훈련입니다. 예, 우리 부부 이렇게 이 대화는 우리가 이제 가장 이렇게 중요한 거는 말하기하고 이렇게 듣기죠. 말하기 듣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게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성문제도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죠? 뭐 이렇게 흔히들 사랑의 반대는 이렇게 뭐 증오고 뭐 미움이다라고 할 텐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뭘로 보이세요? 러브로 보이세요? 헤이트로 보이세요? 근데 같이 이렇게 끼어 있죠.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는 이 사랑이나 증오는 한 덩치다. 그러면은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의 반대는 아이러니하게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부부 사이에 티격대고 막 또 좀 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신 분들을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일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분일수요. 너 뭐 지져봐라. 근데 나는 뭐 이미 끝났다. 이제 이러신 게 포기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들어오셨다면은 그래도 포기하시지 말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강의를 따라 하시면은 따라 이렇게 듣고 하시면은 돌파구가 열릴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실 권리도 있고 그 방법만 알면은 돼요. 그 방법을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분이 거트만 박사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부에 관련된 연구와 부부 상담의 대가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워싱턴 시애틀에서 이 이게 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거기 가서 이분들을 만나고 인증샷을 씻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아주 제가 한 오래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젊게 보이죠. 근데 이분의 특징은 그 이혼하는 이 부부들을 이렇게 자기 아파트로 이렇게 모셔놓고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혼하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까? 이거를 비디오 관찰을 통해서 행동을 분석해 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료가 아주 현장에서 중요하고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 연구와 상담의 대가인데 아이러니컬하게 이분도 이혼하고 이분이 이제 그 둘째 분이십니다. 이게 또 아주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생기셨죠. 이분도 이제 같이 이제 결혼 뭐에 같이 연구를 갖다 하시고 강의할 때 꼭 같이 하세요. 그래서 아주 인상 깊게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이번 강의하는 동안에 이분이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많이 같이 나누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사랑은 fall in love 한다고 그렇죠. 자, 이게 그림이 참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번 따와봤는데 이 두 남녀가 이 사랑이라는 뭐 이런 그 속에 이렇게 풍덩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이 오래 안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의 이제 위기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최근에도 이 상담을 하는데 결혼한 10년 차 된 부부예요.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결혼하면서 행복에 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건 행복이기는커녕 뭐 내가 지금 이혼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으러 와서 또 이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부부에서 아주 똑같이 이렇게 반영됩니다. 오랜 시간 이 갈등이 이렇게 축적되다 보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올라가고 또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 우리가 이제 부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친밀감을 많이 쓰죠. 우리가 연구나 이렇게 상담에서 친밀감은 상대방에 대한 게 정이 이제 있고 따뜻하고 쉽게 말하면 애정이에요. 그 애정이 식어지면은 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해요. 그리고 참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아주 이혼한 상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 이렇게 하죠. 우리는 결혼 생활하지만 무리만 부부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하다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우리는 이렇게 너무 인고 부부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한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참 우리의 이 부부 이 관계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고 실제로는 계속 이 갈등 속에 있고 감정도 죽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제 이런 상태가 다른 말로 보면은 이 정서적으로 이혼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림잡기는 이제 50대 특히 60대 70대에 이렇게 넘어가는 많은 부부들이 법적으로는 이혼을 갖다 하지 않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다 해봅니다.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성적인 매력도 이렇게 상실되지고 많은 거리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서로에게 이 상처를 오랫동안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계속 따라오면은 단순히 대화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 내용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거투한 박사가 2002년도에 이렇게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혼한 사람들의 7가지 요인들, 그 행동을 관찰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큰 게 그 7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을 갖다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부정적인 정서가 긍정적인 정서보다도 많다. 행복하고 정상적인 부부는 부정 대 긍정적인 그 행동의 비율,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도와주거나 여보 이렇게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거가 1대 5인 거에 비해서 이혼하는 부부는 0.8대 1이다. 거의 1대 1인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행복한 부부들의 그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언행에서 여보 이렇게 수고했어요. 내가 뭐 좀 이렇게 도와줄까? 이게 당신 이거 하느라고 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해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다섯인 거 하면서 또 이제 그렇다고 부부가 항상 이렇게 좋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여보 그 애들을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당신이 좀 소리를 좀 낮추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건 부정적인 코멘트죠. 네,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혼하는 부부들의 말투와 언행을 보니까 거진 이 부정 대 긍정의 1대1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남편이 이제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한다. 여보 이렇게 청소를 갖다 하는데 청소하려면 똑바로 이게 뭐야? 여기 먼지도 있고. 또 이렇게 남편 입장에서는 오늘 요리하느라고 수고했어. 그런데 이렇게 요리가 너무 짜고 요리 좀 똑바로 좀 해봐. 왜 이렇게 당신 오랫동안 해도 이게 요리가 뭐야? 이런 식으로 긍정 대 부정이 거의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현상은 우리 인간이 이 상대방한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게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갖다 하면은 그 효과가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이 다섯이나 넷다섯이 해줘야 상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학적인 공식이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부정적인 거, 여보 이것 좀 제대로 똑바로 해. 한마디 이렇게 딱 질러 놓으면은 이게 이 긍정적인 이런 이 애정이나 이
이게 이제 적게 두면은 뭐 그게 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쌓여져 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팁 하나.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아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자꾸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요구하는 거 이렇게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라. 아시겠어요? 이제 이런 태도를 꼭 여러분들이 하나 얻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부부에서도 완벽한 긍정적인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 강의를 하지만 저도 이렇게 아내하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저 거진 뭐 이제 한 50년 넘게 이제 이 결혼 생활 하지만 아직도 가끔 싸우고 또 싸웠다가 또 이렇게 합하고 또 그리고 제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이 부부라도 제가 거의 그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부부들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수건 목사님이건 정치가건 이 밖에서는 이 아주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으로 오면은 많이 갈등도 하고 싸운다. 그래서 완벽한 이 긍정적인 관계만 없으니까 아마 우리 뭐 이렇게 너무 싸우고 힘들어 죽겠어. 아주 정상입니다. 예, 너무 거기다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이 부정적인 이 감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정서가 강해야만이 이 갈등 상황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건강한 부부는 긍정적인 이 상호 관계가 이렇게 자꾸 많아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혼에 있어가지고 하는 부부들의 두 번째 요인.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분이 이제 이 거트만 박사가 유태인 계통의 이제 미국이네요. 네, 그래서 이 종교에서 뭐 재앙적인 경고다, 뭐 계시, 재앙적인 경고다라는 말을 갖다 이렇게 써서 얘기하는데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말투를 갖다 이렇게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비난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고 이 크리티시즘하고 컴플레인 뭔가 이렇게 좀 자기 불편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비난은 아니 당신 뭐 요리도 제대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제대로 못해? 이거는 이 비난이지만 이 불평은 괜찮아요. 당신이 요리할 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이번이 짰는데 조금 이게 간을 좀 덜 하면 좀 어떨까? 이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비난은 꼭 상대방을 이렇게 평가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혼할 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두 번째는 컨템프트. 이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하하고 멸시하는 말과 하는 행동. 제가 이렇게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부들이 화나면은 홧김에 이렇게 저질러 버리는 이렇게 이 멸시하고 이 강력한 비난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면은 홧김에 내가 이게 당신하고 결혼한 날 내 이렇게 발에 이렇게 이 발등을 도끼로 찍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멸시를 갖다 할 때 당신 집에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야 하면서 아내와 함께 그냥 부부 이 가족을 싸잡아서 이렇게 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주면은 아주 큰 이 부부 간에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해서 이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이어진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방어적인 거. 이거 뻔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항상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많이 이게 상처를 받을 거예요. 여보, 뭐 이것 좀 고쳐줘. 네가 먼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랬잖아 하면서 항상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변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저기 벽사 퀴즈요. 그 상대방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은 그만 하고서는 뭐 이렇게 회피해 버리거나 또 얘기를 들어도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이렇게 새버리면서 더 뭐 이거에 더 진전이 없는 경우. 대개 이렇게 벽 쌓기는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혼하는 거의 큰 요인 중에 이제 이렇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방어적이고 벽삭해 하는 행동을 하는 부부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90% 이상이 이혼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끝마다 이렇게 당신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 없잖아. 네가 뭐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야, 너 이렇게 하려면은 네가 남자냐? 뭐 네가 여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내 책임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 생겼어. 그만 얘기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죠. 이제 이래서 이혼으로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대안이 뭔가 아마 아시면서도 어떻게 해야 비난하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금 이혼에 있어가지고 네 가지 아주 이렇게 강한 요인들,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방어적이고 벽삭해 하는 이런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이혼으로 이렇게 끝난다라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이혼하는 부부들이 또 다른 어떠한 그 내가 지금 7가지 중에서 2가지 했으니까 이제 5가지 그 요인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 부부들이 이렇게 싸우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빨리 이렇게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정상화 작업을 잘 못하고 이렇게 실패하거나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잘 대처하지 이렇게 못하거나 또 이렇게 마지막 요인은 또 이렇게 너무 이게 남자가 여자 말을 안 듣는다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필히 꼭 이어지는 강의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히 계세요.